대체 왜 저 학생에게만 그렇게 관대하신 거죠? 부정행위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영국 케임브리지의 한 강의실 한 유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교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윗이에요. 저는 베트남 북부의 작은 농촌 마을 출신입니다. 거긴 뭐 푸르른 초록색이 멋있다곤 하지만 솔직히 그냥 논밭밖에 없어요. 농사일 말고는 먹고 살 일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까지도 평생 농사일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흙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을 탈출하기 위해 공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결과 하노이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좋은 성적으로 영국의 명문대인 케임브리지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게 든든한 아버지 솜차이의 지원 덕분이었어요. 항상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제 대학 등록금을 위해 논의 일부를 팔기로 결정하기까지 하셨죠. 저는 더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고향을 떠나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떠나는 날 가족이 다 모여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어머니, 동생들, 고모, 삼촌들 모두 저를 지켜보며 아쉬워했죠.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며 많은 것을 담은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응원해 주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들판과 산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손길, 땅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에게 많은 선택을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을요.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과 동시에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익숙한 마을의 따뜻함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저는 가족의 사랑과 아버지의 꿈 그리고 저를 키운 그 땅을 마음에 품고 떠났어요. 케임브리지에서의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벅찼어요. 캠퍼스는 역사책에서나 보던 풍경처럼 오래된 돌벽과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으로 가득했고 회색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었죠. 대학을 걸으며 마치 더 크고 복잡하고 냉정한 세상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강의실과 복도에서는 낯선 단어들이 넘쳐났고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는 제가 아직 익히지 못한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가득했어요. 캠퍼스 곳곳에는 오랜 역사가 담겨 있는 듯했고 그 무게가 저를 억누르며 제가 이곳의 외부인임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어요. 강의도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노이에서는 항상 제가 반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고 문제를 척척 풀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수업이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들은 빠르게 말씀하셨고 낯선 개념과 이론들을 던져주셨죠. 저는 정신없이 필기하며 따라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반짝이는 학생이 아니라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하준이라는 학생이었죠.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묘하게도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저와 달리 그는 수업 속에서도 침착했고 수업의 어려운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의 핵심을 금방 꿰뚫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을 제시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자신감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죠. 그를 보고 있으면 왠지 제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존경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그가 잘하는 모습을 볼수록 제 자신이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준의 탁월함은 저에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꾸만 드러내게 했고 이곳에서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어요.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긴장과 답답함이 자리 잡는 것 같았죠. 하준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를 쉽게 해결해 나갔죠. 그의 탁월한 능력과 친절함은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고 결국 제 안의 질투와 불안감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하준을 향해 그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한다 얘기한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그로 인해 교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또 저는 하준이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말해버렸어요. 제가 던진 말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하준은 충격을 받은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상처와 혼란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죠.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눈을 바라보며 마치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해 보려는 듯한 눈빛으로 가만히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분노는 하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곳에서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준은 그저 제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을 뿐인데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워 그에게 화를 낸 것이었죠. 그가 가진 자신감과 능력은 제 불안과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 같았고 저는 그걸 직면하는 대신 그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었어요. 결국 하준은 저의 이러한 공격에도 담담하게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누명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차분히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자신이 부정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혔고 그의 실력을 존중하던 교수님조차 하준의 영특함과 침착함에 감탄하며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는 남았고 교실엔 여전히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말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제 말이 주는 무게가 제 입을 막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나갈 때까지 저는 그저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준도 저를 다시 보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어요. 그의 평소 온화한 표정 대신 침묵 속에 담긴 슬픔이 그의 뒷모습에 가득 느껴졌어요. 비어있는 강의실에 혼자 남아 앉아있는 제 마음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고 그 오래된 돌벽들이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로 저를 조용히 지켜보며 제 실수를 반성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여기 있는 것은 단지 학문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이해하고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약점과 맞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하준에게 사과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가 제 사과를 받아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그날 제가 한 말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제가 풀어야 할 숙제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학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케임브리지에서의 시간은 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었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 가족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저의 두려움, 질투, 그리고 스스로의 의심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용한 강의실을 둘러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후회의 무게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하준과 화해하고 제 약점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통화하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저의 잘못을 꾸짖으셨어요. 라윗, 너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네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파졌어요. 진정한 강함은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란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 라위.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고 그 말들이 저를 묵묵히 지탱해주는 닷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흙에 대해
그리고 인내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고향의 들판처럼 제 인생에도 어려움과 회복의 계절이 필요할 거라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제게 인생을 좀 더 느긋하게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그들의 가려진 기분이 아니라 각자 저마다의 고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느끼던 부담감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느낀 중압감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 아니었죠.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하준에게 사과하는 거였어요.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어느 날 오후 긴 강의가 끝난 뒤 마당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하준이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준, 제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를 알아본 듯 깜짝 놀란 눈빛이었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강인함을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얻었죠. 저번에 했던 말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공평하지 않았어요. 제 좌절감이 저를 집어삼켰고 그게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책을 옆에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라윗. 그가 차분하게 그리고 용서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이해해. 여기서는 누구나 큰 부담을 느끼지.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심 깊었기에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가 마음을 닫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 순간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안의 두려움에 너무 갇혀 있어서 사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와 이야기하며 저는 하준 역시 나름의 고민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도 때로는 저처럼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고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제가 케임브리지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느꼈어요. 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준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었고 그와의 우정을 통해 인내와 겸손의 가치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어요. 그 몇 주 동안 저는 케임브리지에서의 시간이 단순히 학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조용한 지혜가 제게 다시금 나아갈 용기를 주었고 제가 겪는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장을 배우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는 고향이 덜 그리워졌고 아버지의 강인함과 고향의 흙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성공이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인내와 친절,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하나의 걸음이 제가 시작한 여정을 확신시켜 주었고 하준과의 새로운 우정과 이해의 순간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조금씩이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 목적 의식이 더 단단해졌어요. 과거의 불안감은 점점 가벼워졌고 그 자리는 아버지의 희생과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여정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심으로 채워졌어요. 하준과의 우정은 이 새로운 길에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어요. 그와 함께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학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개방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배우는 과정이었죠. 하준의 공부 방식은 놀랍도록 꼼꼼하면서도 침착했어요. 그에게 각 과제는 그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죠. 그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차분히 노력하며 시간 관리와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처하는 법을 보여줌으로써요. 그의 친절함은 한결같았고 제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순간에도 그는 결코 저를 비웃지 않았어요. 그와의 공부는 저를 격려하며 도와주는 리듬처럼 되어 한때 벅차게 느껴졌던 과제들에도 차분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어요. 예전의 불편한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하준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고 제가 되고자 했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친구로 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죠. 각자 모두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성공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와 성장할 때 제 성공도 커지고 더 의미 있어졌죠. 함께 노력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준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 또한 배우게 되었고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준과 함께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들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케임브리지에 보낸 이유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겸손함과 인내를 배우라는 뜻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책이나 강의가 아닌 세월 속에서 쌓인 아버지의 가르침이 제 인생의 기반이 되어준 것이었죠. 그는 저에게 인내와 자기 성장을 지켜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비록 배움이 어렵더라도 결코 피하지 말라고 하셨죠. 케임브리지의 유서 깊은 거리들을 걸을 때마다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 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가치들이 이 낯선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조용한 강인함과 희생을 떠올리며 저는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품고 그 가치를 온전히 이어가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때가 되면 저는 학문적 성과만이 아닌 더 깊고 강해진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의 인내, 하준과의 우정과 지지, 그리고 성공이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품고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그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맞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저 작은 마을에서 꿈을 꾸던 소년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동체와 겸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조용한 인내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아버지께서 이룬 삶을, 그리고 그분이 제게 심어주신 꿈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제게 있어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걸 진심으로 느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